일단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장에 붙어 있자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폭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맞으면서 버텨가는 사람입니다. 작년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올릴 영상이 조금 늦었고요. 혹시라도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서울랜드를 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은 오픈할 때 가서 야간 개장까지 있다가 오는 게 룰이 돼 버려갖고 갔다 오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야간 개장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드님은 아마 놀이공원을 가면은 당연히 야간 개장까지 있다가 오는 줄 알 거예요. 평일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소풍으로 온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붐비다가 오후 3시쯤에 그 친구들이 빠지고 나서 이것저것 실컷 하다가 왔습니다. 조금 놀랐던 거는 어린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데 교복을 입고도 애정 표현이 줄 서면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서 쪽쪽대고 비비고 하는데 보기가 좀 그렇고 안쓰러웠습니다. 너네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적당히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튼 서울랜드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그날이 또 와이프 생일이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느라 이틀 동안 조금 피곤했는데 이번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 계좌가 더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장 초반만 해도 나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영상 못 올릴 것 같다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미국이 고용이 좋다는 뉴스가 나와갖고 상황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나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이런 게 터졌어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간단히 끝낼지 중동 지역이 전쟁터가 될지 그렇게 되면 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그냥 당장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됨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맞지도 않고 제가 지금 이제 제목처럼 제가 하는 예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조금 상승, S&P 500도 상승. 그래서 제 계좌도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마켓맵을 보면은 간만에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는 상황이 좋은데요. 다만 아주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코카콜라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60달러 밑으로 내려온 걸 보고 아이 계좌에도 담아줬는데 5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왜 내가 사는 종목은 모두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아이들이 콜라 맛에 길들여지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에어맥스 같은 거 사려다가도 그냥 됐어, 내가 무슨 나이키야, 대충 아무거나 신고 다니면 되지 하면서 안 사는데 콜라는 열심히 마시거든요. 나중에 용돈이 들어올 때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관적으로 눈에 띄는 기사를 기록해보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면 초저전력 반도체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속술에 투자를 하면서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쓰고 있지만 대략 이 바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려면 이런 기사는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를 보면 AI 관련 슈퍼컴퓨터 성능이 올라가면서 전력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냉각팬도 많이 필요해서 어쩌고 하는 내용인데 결론은 아직 엔비디아가 짱이다.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판에서 발바닥 땀나게 다른 업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구독료 상승은 매출 증가죠. 과연 해자가 있을지, 구독료가 상승해도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의 주가는 우상향하게 될지를 지켜보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채권왕 빌 구로스라는 분께서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고 하고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그냥 이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장에 붙어 있자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폭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맞으면서 버텨가는 사람입니다. 작년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으로는 코카콜라에 관한 기사인데, 먹는 비만약이 화제가 되면서 살찌우게 하는 콜라가 안 팔려서 코카콜라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펩시도 떨어졌고요. 이건 뭐 코카콜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려는 억지 같은 느낌인데, 저는 열심히 제로 콜라를 먹는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이 찌는 이유는 콜라보다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요. 대신에 비만약을 코스트코에서 팔아서 코스트코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경제를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트코에서 비만약도 팔고 콜라도 파는데 둘 다 잘 팔리면 완벽한 호재인데 둘 중 하나는 잘 팔리고 하나는 안 팔려.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모두 쓸데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간단히 계좌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쪽을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지난주보다 조금 높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미국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9.9%에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고, 리치였지만 잘 버티던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배당률이 어마어마해서 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거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속슬의 변동성 덕분에 계좌가 회복을 했습니다. 17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덧 다시 19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9월에 소식이 없어서 안 들어올 줄 알았던 TQ의 배당금이 들어왔고, 들쭉날쭉한 6%의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속은 썩이고 있지만 이렇게 미미하게 배당금을 챙겨주니 감사하네요. 아들 계좌에 있는 코카콜라 배당금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관리를 하면서 죄다 저한테 카톡이 와갖고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수령 배당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한 시장지수 ETF들도 지난주보다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은 QQQ를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유일한 근심거리인 계잡주는 금주에 주총이 있었는데요. 씨알데기 없는 안건들을 전자투표로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 다 통과가 됐습니다. 사명까지 바꾼다는데 그냥 뭐 욕만 나와요. 매번 펄런 계좌를 기록해서 힘이 빠지고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을 목표로 달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